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기업가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가의 특성. 사회적 기업가의 특성을 성격 특성과 사회적 기업가의 동기라는 측면과 사회적 기업가의 리더십과 사회적 기업가는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가는 어떠한 성격 특성과 사회적 기업가의 동기가 되어 있는지, 사회적 기업가의 리더십과 경영 역량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의 성격 특성과 사회적 기업가는 일반 기업가하고는 다르게 어떤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회적 기업가의 자질을 구성하는 역량과 태도는 개인적인 성격 특성과 동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회적 기업가의 개인적인 특정은 어떤 개인의 특정한 성품에 대한 규정이라 봐도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가는 어떠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냐, 어떠한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적합하냐, 이런 거라고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을 규정한다면 예술적으로는 사회적 브리콜라주, 건축적으로는 사회적 건축가, 공학적으로는 사회적 공학가, 세 가지 유형으로. 그러니까 브리콜라주, 사회적 건축가, 사회적 공학가와 같은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회적 브리콜라주가 뭐냐? 브리콜라주는 손으로 만들거나 구성하는 것들에 표현할 때 사용한 용어인데, 기업 분야에 이제 처음으로 어떤 하이에이크가 처음으로 기업 분야 용어로 이제 활용하는데 사용했는데 브리콜라주를 하는 사람들은 정부 정책에 제약에 대해서 활용한 가능 자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대안을 창조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브로콜라주는 새로운 대안을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변화자, 매개자로서 새로운 대안을 창조하는 노력을 한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자원의 소유라든지 관계, 또 그것들의 상호 관계를 추구하면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역할 브로콜라주가 아니라 사회적 건축가라든지 사회적 공학가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건축가, 새로운 세상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나 해결 방법을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다양한 범위의 기회라든지 자원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부를 발전시키는 복잡한 과정을 창조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건축가는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것처럼 사회적 건축가라는 의미죠. 사회적 공학가라는 다수 해결 방법과 지원이 필요한 큰 규모 복잡한 이슈들에 집중해서 아주 복잡하고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이슈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타주의라든지 공감, 연민과 같은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라는 그래서 브리콜라주와 같은 역할, 그 다음에 사회적 건축가와 같은 역할, 그 다음에 사회적 공학가와 같은 역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격 특성으로는 이타주의는 남을 좀 배려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항상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먼저 고려하는데 자신의 입장보다 타인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본다.
그 다음에 심리학, 사회생물학, 정치학, 경제학 등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타주의는 어떤 사회적 기업가의 특성으로 이타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타인의 편익을 위한 박애정 신의 뭐 종교하고 비슷해요. 박애정 신에 입각한 행동의 하나이며 자아와 타인이 중요한 핵심이 된다. 그래서 볼링거와 로크만이라는 사람이 이타주의 사회적 기업가가 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 이타주의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이에 서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정했다. 서로 관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어려움이 처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성격적으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회복지라든지 뭐 이런 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가의 성격 특성 중에 하나다. 두 번째 이제 이타주의하고 그다음에 공감 능력. 근데 이제 공감한다는 거는 꼭 사회적 기업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기업가도 교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사람과의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시 돼. 근데 기업가에서는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시 된다. 근데 또 사회적 기업가는 특히 공감 능력이 성격 특성으로 중요한 특성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 상태를 수용하거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반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 공감이라는 것은 뭐냐? 공감한다는 것은 감정이라든지 생각, 경험을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명확한 방법으로 전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과거나 현재의 감정, 생각, 경험을 감지하고 간접적으로 민감하게 경험하며 이해하는 행위다. 현재의 다른 사람의 과거나 현재의 감정, 생각, 경험을 감지하고 간접적으로 민감하게 경험하며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대화를 한다든지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말을 한다든지 우리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상대방하고 말할 때 되게 편안하게 전부 근데 이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막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싸우는 거야. 싸우는 게 어찌됐든 공감이다. 이타주의 공감. 근데 공감은 이제 여러 가지 정서적인 공감, 인지적인 공감, 행위적인 공감이 있다. 정서적인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나누거나 경험하는 거야. 정서적으로 좀 동료의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지적으로 다른 사람 입장의 역할을 받아내는 지적, 인지적인 공감, 머릿속으로. 행위적 공감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의 본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강한 윤리적인 기질이다. 사회적 기업가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민감한 관심이 포함된다. 사람들과 정서적 유대와 도움을 제공하려는 행동의 기초에 있다. 그래서 공감, 이타주의와 공감. 첫 번째 이타주의 공감인데 공감은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행위적 공감이라는 게 있다. 정서적인 공감, 인위적인 공감, 행위적인 공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의 본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강한 윤리적인 자질이다. 그다음에 연민도 또 연민.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동정심으로 걱정하는 거. 연민 사람이
뭐 장애에 있는 사람하고 뭐 연민, 예? 연민과 이제 사랑은 좀 더 다른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연민,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동정심으로 걱정하는 거다. 누구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불러 나오는 행동. 사람들의 고통에서 돌보아주는 이타주의적인 성향과 함께 점서적 반응을 강조하는 윤리적 정상이다. 자기 연민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경험과 연결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응? 연민에 포함되는 또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연민의 인지, 느낌, 반응. 응? 연민에 인지하는 단계가 있고 느낌하는 단계가 있고 반응하는 연민도. 인지하는 단계는 뭐냐? 환경 내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지적으로 지강하고 알아차리는 단계다. 어? 알아차리는 단계. 느낌 단계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라든지 고통, 괴로움에 대해서 걱정과 정서적인 반응을 갖게 되는 거죠. 반응 단계는 이제 행동하려는 여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식적으로 고통의 원인과 고통에 맞서는 행동을 하려는 여류와 관련된 거다. 그래서 연민에는 인지, 느낌, 반응 이런 단계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의 성격 특성은 이타주의, 공감, 연민이 있다고 하면 사회적 기업가의 동기 요소는 또 뭐냐? 일반적 기업가는 재무적이 고-ing, 계속 기업의 목표는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거예요. 고-ing 하는 거예요. 사업은 재무적, 일반 사업가는 그래서 재무적인 목표로 계속 이익이 나는 거다.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목적에 공감을 갖는 거다. 개인적 이익이나 경제적 소득보다 사회적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자신들의 사회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결함을 가진 사회 제도의 회복과 어떤 모순된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회의 제도를 회복하고 현재의 방법이나 태도 변화 시도 등이 사회적 기업가의 동기 요소가 된다. 그래서 사회를 돕고 비화폐적 가치에 집중하고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사회적 목표에 대한 개인적인 성취 욕구는 사회적 기업가가 갖는 공통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일반 기업은 재무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목표가 있다면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사회를 돕고 비화폐적 가치에 집중한다. 꼭 돈이 아니어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목표에 대한 개인적 성취 욕구는 사회적 기업가가 갖는 공통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동기라는 게 있다는 거지. 친사회적 행동기. 응? 이건 뭐냐? 친사회적 행동동기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려는 열망. 나보다는 친사회적 행동동기.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는 열망.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일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는 추진 요소로서 자기의 이익에 앞서 다른 사람의 편익과 복지에 집중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먼저 자리를 양보해 준다든지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것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과 연민으로 사회 문제에 집중하는 거야. 연민의 감정이나 고통에 대한 느낌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시도한다. 즐거움과 강제성은 친사회적 행동 동기와 관련되는 개념이에요. 사회적 기업가의 친사회적 행동 동기다. 그다음에 사회적인 연결망.
사회적인 연결망. 분산화의 다른 측면으로 분산화가 증가할수록 분산된 것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연결망이 중요한 사회적 연결망. 분산화된 세계의 사회통합 기제로 작용하고 또 다른 중요한 동기부여 요소이면서 지지자원으로서 사회 연결망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척, 친구, 동료, 다른 사회적 기업가들. 사회적 기업가에게 중요한 동기 요소이며 어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연결망에 있는 사람들과의 지지적 관계는 사회적 기업가를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강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강하게 몰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도는 기회는 발전이나 진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회적 욕구나 사회 문제들을 진단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그래서 의료 서비스, 장애인 지원 이런 실업이나 기후 변화 이런 거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주로 많이 또 사회적 기업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래요. 기회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들과 분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회적 기업가가 특정한 개인적인 사무 경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한다. 빈곤이라든지 질병, 가족 문제 등의 경험들은 사회적 기업가의 기회를 찾게 하는 추진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의 어떤 그 동기 요소는 사회적 기업가의 성격 특성은 이타주의, 공감, 연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동기 요소는 사회적 기업가는 재무적인 이익보다는 사회적 목적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적 목적에 관심을 갖는데 그 사회적 기업가 동기는 친사회적 행동 동기와 사회 연결망 기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가는 리더십과 사회적 기업가의 리더십과 경영 역량은 다른 기업가의 리더십과 경영 역량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자고. 리더라고 하는 거는 리더와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기업가의 리더와 리더십 하기 전에 리더와 리더십이랑 리더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직에서 단순히 관리를 하지 않고 조직 목적에 맞게 경험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조직 목적에 리더는 조직 목적에 맞게 목표 제시, 목표 비전 제시, 그 다음에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추진, 플랜, 이런 계획하고 행동하고 점검해보는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조직 목적에 맞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을 이끌고 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한다.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면서 리더의 속성을 갖춘 사람들이 조직 내에 많다면 그 조직은 양질의 인적 자원을 그러니까 리더들이 많으면 그 조직들이 많이 그 조직이 막 확장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에 의해서 조직 회사가 커지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리더들이 많으면 그래서 리더의 능력인 리더십과 경영은 조직 운영에서 동절의 양면처럼 함께. 그러니까 리더의 능력인 리더십과 경영은 동행한다는 거지. 같이 간다는 거지. 리더십이 없는데 경영이 잘 될 일이 없고 경영이 잘 되는 회사를 보면 리더십이 훌륭한 리더들이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 된다는 거죠.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목표를 위해 동기화되며 적극적이면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면서
조직과 구성원 전체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는 사람. 이것이 리더와 리더십이라는 거지. 자, 어떤 리더라는 거는 뭐냐?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목표를 통해 동기화되어 적극적이면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면서 조직과 구성원 전체의 변화 혁신을 가져간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의 리더십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면서 사회적 조직과 구성원 전체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는 사람이 사회적 기업가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사회적 기업가의 리더십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라는 본연의 자체가 있다면 그 본연의 자체에 사회적인 목표를 갖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리더십의 이론은 어떤 흐름은 이제 어떤 1940년대까지만 해도 리더십 이론은 리더를 바라볼 때 개인적인 특성을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60년대까지는 행동 스타일, 그 다음에 80년대가 상황, 그 다음에 80년대는 새로운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1940년대는 리더는 타고났다고 본 거야.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에는 비전을, 영성을, 카리스마, 정서적 측면, 리더는 어찌됐든 교육되고 개발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리더십에 대한 리더는 조직의 목표를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그 조직이 어떤 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에 대한 시각이 어떤 경영학에서 이렇게 좀씩 달라졌다는 거죠. 기관들을 이끌고 운영하는데 꼭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도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끌고 가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능력이 있는 거야. 먼저는 중점적인 과업에 대한 수준. 리더가 자기 회사의 일을, 자기 본연의 일을 잘 모르면 리더가 아닌 거지. 그죠? 리더는 중점적인 과업에 대한 숙제예요. 그리고 이 과업에 대한 내부 및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과업을 그 회사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과 사람들을 포함한 자원 동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변화를 포함하여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미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관을 이끌고. 그러고 이제 돈을 버는 목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들을 하기 위해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지원금이나 보조금에 의존 안 하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리더십은 더블 보텀 라인, 재무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예요. 기업에게 결산해서 재무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회적 기업은 실패한 거다. 그래서 그 균형 잡힌 대상들의 내용과 관련되며 평범한 리더십이나 계획 역량과는 다른 점이 요구된다. 그다음에 영리 부분과 비영리 부분이 사회적 기업은 걸쳐있는 혼합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나 기획에서 복잡한 단계들이 추가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만의 특성이 있으니까 사회적 기업의 그 특성에 맞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사회적 기업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겠죠. 일반 기업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돈을 버는 목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들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영리 부분과 비영리 부분의
걸쳐 있는 사회적 기업은 혼합 조직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나 기획에서 복잡한 단계들이 추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성격은 여러 영역 범주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때는 전통적 기업이나 비영리 조건과는 달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사람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업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는 사회적 기업가의 리더십과 경영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홍보 이런 걸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리를 확실하게 잡은 기업은 튼튼한 영리, 비영리, 재무적인, 사회적인 이 보텀 라인을 구축하고 그에 대한 수준 높은 방법들을 구상하고 실행함으로써 민간, 비영리 부분에서 두드러질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잘하면 민간 부분이나 비영리 부분에 두드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다른 기업, 다른 부분의 기관들과 경영 방식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를 수 있지만 새로운 경영 방식이 필요한 기업의 요구가 높을수록 이러한 대부분의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활용할 수 있는 개발 기회는 많다. 그래서 리더십과 경영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것은 조직의 리더나 경영자뿐 아니라 직원 전체의 능력을 증진시켜 조직 내의 과업을 향상시키고 업무 만족도와 사기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어떤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 역량은 닥쳐진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해결 방안을 구상하여 구성원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원 스스로가 문제를 원인도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리더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감한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부분이요.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 역량은 닥쳐진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해결 방안을 구상하며 구성원들이 문제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문제 원인을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일반 기업하고 다르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사회적 기업가와 사회적 기업가의 특성은 다른 일반 기업가와 다르게 특성과 동기가 있고 어떤 사회적 기업의 리더십과 경영력은 다른 것하고 좀 다르다는 거자는 거죠.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은 사회적 브리콜라주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 건축가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공학가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적 공학가적인.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의 특성은 이타주의. 이타주의란 도움을 주는 사람과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 서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 그 다음에 공감. 공감은 뭐냐? 공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민인데 공감은 감정, 생각, 경험을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명확한 방법으로 전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과거나 현재의 감정, 생각, 경험을 감지하고 간접적으로 민감하게 경험하여 이해하는 행위다. 공감이다. 공감은 정서적, 인지적, 행위적 공감이 있다. 이타주의, 공감, 연민이다. 연민에도 연민의 인지 단계, 느낌 단계, 반응 단계다. 사회적 기업가의 특성은 이타주의, 공감, 연민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가의 동기 요소는 일반 기업가는 재무적인 목적에만 포커싱 되어 있다. 근데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목적에 상당히 오리엔테이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의 동사는 친사회적 행동 동기가 중요하다. 친사회적. 그 다음에 사회적 연결망. 그 다음에 기회. 그 다음에 리더와 리더십은 일반 기업의 리더는 단순히 조직 관리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목적에 맞게
목표를 위해 동기화하며 적극적이면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면서 조직과 구성원 전체의 변화, 혁신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면 사회적 기업가는 어떤 거냐? 사회적 기업가는 리더는 단순하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기 위함다. 그래서 영리 부분과 비영리 부분에 걸치는 혼합 조직이기 때문에 복잡한 단계에 있다. 그래서 어떤 탁월한 사회적 기업은 리더십과 경영의 향상시키는 중요한 것은 어떤 조직의 리더나 경영뿐 아니라 직원 전체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거다. 그래서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 영향은 닥쳐진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해결 방법을 구성하여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찾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으로 우리가 사회적 기업가의 어떤 성격 특성과 사회적 기업가의 리더십과 경영 역량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